여러분, 산삼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뭔가 신비롭고 귀하고 불로장생의 상징 같은 그런 느낌이죠? 오늘은 바로 이 전설 속 약초가 어떻게 최첨단 과학을 만나 우리 곁으로 오게 됐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예로부터 산삼은 그냥 식물이 아니었어요. 거의 신화에 나오는 만병통치약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문제는 이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희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었던 셈이죠. 수백 년 된 진짜 산삼을 본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바로 그 전설을 과학의 힘으로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과연 현대과학이 자연의 신비를 재현해낼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의 이 어려운 숙제를 풀기 위해 나섰는데요. 놀랍게도 두 가지나 되는 해법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는 자연의 힘을 빌리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아예 실험실에서 새로운 자연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에요. 자, 이 화론을 보시면 두 가지 방법이 뭔지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왼쪽에 있는 산양삼은요, 산삼 씨앗을 다시 깊은 산에다 뿌려서 자연 그대로 자라게 하는 방식이에요. 일종의 자연회귀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오른쪽 산삼 배양근은 접근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최고급 산삼에서 세포만 딱 떼어내서요, 최첨단 실험실에서 키워내는 말 그대로 생명공학 기술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산삼 배양근의 핵심 기술이 바로 조직 배양이라는 건데요. 좀 어렵게 들리시나요? 쉽게 말해서 식물의 줄기세포를 복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유전자를 가진 최고급 산삼의 세포를 완벽하게 통제된 환경에서 똑같이 아주 많이 키워내는 거죠. 이 과정을 보면 진짜 SF 영화 한 장면 같아요. 먼저 100년도 더 된 최상급 산삼에서 가장 건강하고 활발한 세포 조직을 깍 골라내요. 그리고 이 세포들을 영양액이 가득 찬 생물 반응기라는 거대한 탱크에 놓고 키우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속도예요. 자연에서는 100년이 걸릴 수도 있는 일을 이 기술로는 단 몇 달 만에 해낸다는 거죠. 시간을 그냥 압축해버리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리고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이게 유전자를 막 바꾸는 GMO 기술이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겁니다. 원래 있던 산삼의 세포를 그냥 그대로 키워낸 거라서요, 유전적으로 99% 똑같은 아주 안전한 식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부분이죠. 그래서 실험실에서 만든 게 진짜 효과가 있냐? 이거잖아요. 과연 전설 속 산삼의 효능을 그대로 담고 있을지 과학적인 증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삼의 효능을 따질 때 과학자들이 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진세노사이드라는 성분이에요. 우리가 흔히 사포닌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거죠. 이 성분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느냐가 인삼의 품질과 가치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이거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보통 먹는 일반 인삼의 사포닌 함량이 한 15 정도 되고요. 그 귀하다는 자연산 산삼이 한 74 정도 돼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실험실에서 키운 산삼 배양근은 무려 82가 넘습니다. 와, 원본보다 더 뛰어난 결과가 나온 거죠.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비밀은 바로 완벽한 통제에 있습니다. 실험실에서는 24시간 내내 세포가 자라기에 가장 좋은 온도, 습도, 영양분을 아주 정밀하게 공급해 줄 수 있거든요. 예측 불가능한 자연 환경보다 훨씬 더 이상적인 조건을 만들어준 셈이죠. 이건 어쩌면 과학이 자연을 넘어선 순간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사포닌 함량이 높으니까 당연히 효능도 좋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요, 지방이 쌓이는 걸 막아주는 효과부터 시작해서 피로 회복을 돕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까지 아주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어요. 특히 진세노사이드 RG3라는 특정 성분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단한 기술이 왜 요즘 들어서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는 걸까요?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요, 우리 사회에 아주 큰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2023년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가 무려 6조 2천억 원이 돼요. 이게 불과 4년 전보다 27%나 커진 수치입니다. 그만큼 이제는 내 건강은 내가 직접 챙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뜻이죠. 바로 이런 시장의 성장을 이끄는 주역이 헬스디깅 쪽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름 그대로 건강, 헬스를 아주 깊게 파고드는 디깅 분들이죠.
이분들은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성분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고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이렇게 깊이 파고들어서 특별한 걸 찾아내죠. 산삼 배양근 같은 제품이 바로 이런 분들의 니즈에 딱 맞는 거고요. 자, 그런데요. 지금까지 좋은 이야기만 한 것 같은데 여기서 잠시 숨을 고르고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의료적인 관점에서의 주의사항이에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건 약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호 외과 전문의께서도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산삼 배양근을 암 치료와 같은 의학적인 치료의 주된 방법으로 생각해선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홍인표 가정의학과 전문의의 말씀처럼 체질적으로 몸에 열이 많은 분들한테는 인삼이나 산삼이 오히려 잘 안 맞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네, 의사 선생님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보조제일 수는 있지만 만병통치약은 절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걸 드시기 전에는 반드시 내 몸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주치의와 먼저 상담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우리는 깊은 산속에서나 만날 수 있었던 전설이 어떻게 최첨단 실험실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와 봤습니다. 전통이 품고 있던 지혜가 현대 과학기술과 만났을 때 얼마나 놀랍고 새로운 가치가 탄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멋진 사례가 아닌가 싶네요. 과학이 이렇게 고대의 지혜 속에 숨겨진 비밀들을 하나씩 풀어내고 있는 지금 문득 이런 상상이 드네요. 산삼 다음으로 실험실에서 부활하게 될 또 다른 자연의 전설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